오늘은 힘들었습니다. 부재가 털려버린 하루고요. 무슨 일이냐면 9시부터 10시까지 주식을 보고 있는데 2차 전지만 계속 하락하는 거예요. 이걸 1시간 동안 하락하는 걸 보니까 이제 무서워서 팔아버렸죠. 그 다음에 이제 거짓말같이 올라버렸습니다. 이 화면은 코스모 신소재고요. 이게 30분 봉입니다. 여기 보시면 3개의 봉이 있는데 이제 꾸준히 하락하다가 올라가죠.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1시간 동안 꾸준히 하락하는 걸 보면 팔게 돼 있겠죠. 그냥 보지를 말았어야 되는데 그걸 또 보고 있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패턴을 여러 번 맞았는데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주말에 이런 뉴스가 떴습니다. 부채 한도 협상 타결되었다는 거고요. 이제 표결만 남았는데 표결도 무난히 넘어갈 거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부채 한도 협상에 2차 전지 보조금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그대로 유지가 되었어요. 깎느니 마느니 이랬는데 그래서 이걸 보고 당연히 2차 전지가 갈 거라고 생각하고 엄청 기대했었어요. 그래서 9시에서 10시까지 떨어지는 걸 주구장창 보고 있었던 겁니다. 너무 기대했기 때문이죠. 이 화면은 2차 전지 ETF입니다. 2차 전지는 이제 오르기 시작했어요. 이게 꺾이는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걸 못 참고 팔아버렸던 거죠. 여기 보시면 MACD가 여기 뚫고 올라오죠. 이게 쫄리기 시작하니까 이런 걸 생각을 못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아쉬운 하루였습니다. 자, 금량부터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량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오늘 오른 걸로 나오는데 그냥 횡보입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10시까지 떨어지다가 살아난 겁니다. TCC 스틸 봉 모양은 똑같죠. 오늘도 떨어지다가 올라와서 끝났는데 이런 패턴이면 좋은 겁니다. 이제 바닥 쳤다는 그런 신호가 이렇게 압정 모양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코스모 신소재 떨어졌다가 올라와서 끝났는데 아직 완전히 최고가로 가진 못했네요. MACD 상으로는 지금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 추세라고도 할 수 있고요. 어쩌면 파는 게 맞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고요. MACD로는 아래쪽에 가 있죠. 하락 추세인데 한 번 더 상승해줘야 추세가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코프로 BM입니다. 다른 건 없고요. 10시까지 하락했어요. 거기다 MACD 상으로는 약간 상승 쪽으로 있네요. 거의 겹친 거나 다름없지만 2차 전지 좋아하시는 여러 명의 선생님들이 얘기하기로도 공매도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처져 있고 남은 건 공매도 청산으로 올라가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걸 믿고요. 내일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차 전지를 팔고 반도체 쪽을 샀는데 처음으로 산 게 이겁니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밑에서 산 게 아니고요. 위에서 샀어요. 그래서 이득은 없습니다. 여기도 상승 추세가 거의 하이닉스에서 출발할 때 같이 출발했어요. 반도체 칩 설계하는 회사고요. DDR5용 컨트롤러를 설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같은 수혜주입니다. DDR5 팔릴 때마다 이득을 봐요. 오늘은 반복되는 실수를 또 했던 하루였고요. 왜 떨어지는 걸 1시간 동안 쳐다보고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 바닥에서 결국 파니까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요.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되면 당연히 오를 거라고 생각한 것도 좀 문제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었습니다. 거기다 반도체 출발할 때 그걸 타지 못한 게 제일 아쉽습니다. 계속 보고 있었는데 하필 그 출발하는 그날 보지를 못했네요. 신경을 못 썼어요. 매매에 경험이 필요하다는 게 이런 거 같아요. 그 실수가 교정되려면 한참 걸리기 때문에 똑같은 실수를 여러 번 반복하고 고치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한 번만 더 사이클을 돌면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를 봐야 되는지 이제 확실히 알았거든요. 제 예상에는 반도체가 일단 멈춰줘야 2차 전지가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 FOMC가 또 남았죠. FOMC 결과와 상관없이 2차 전지 사이클이 올 거라고 믿고 있고요. 미국의 엔비디아도 주가가 갈 만큼 갔어요. 이제 더 오르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버블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요. 그러면 이제 시중에 있는 자금을 다 흡수하는 건데, 이러면 뭐 다른 게 못 가긴 하겠죠. 너무 큰 회사라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AI가 버블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게 떤 뜻이냐면 이런 뉴스가 있는데요. 헐리우드 작가진이 파업을 했다는 뉴스고요. AI 때문입니다. 챗 GPT에서 사용하는 생성형 AI가 이런 건데 창작 활동을 해요. 그래서 뭘 써달라고 하면 대충 이것저것 조합해서 써주는데 그럴듯하게 나오거든요. 그런 방식을 이용하면 이제 작가들이 하는 일을 뺏을 수 있다는 거죠. AI가. 처음 써달라고 하면 쓸모없는 것들을 써주는데 계속 조건을 추가하면서 요거 조금 넣어봐, 뭐 저거 조금 넣어봐 하면 이제 거기에 맞게 조금씩 수정이 되는 겁니다. 기존에 고용했던 작가들보다 훨씬 적은 수를 쓰게 될 거고요. 그럼 그 작가들은 또 AI로 더 생산성이 높아지니까 퀄리티는 더 좋아질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사람이 겁을 먹기 시작하면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그러면 그게 버블로 이어집니다.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마부들이 자동차를 못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일을 꾸미고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막을 수는 없었죠.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이전에 로터스 123이었나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도입으로 계산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확 줄었어요. 사람들은 불만은 있었지만 시대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2000년 된 Y2K 문제로 이제 프로그램이 버그가 생긴다는 등 해서 사람들이 겁을 먹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겁을 먹을 때마다 그 관련 회사의 주식이 엄청 오르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전기차에 좀 겁을 먹어줬으면 하는데 그렇진 않고 AI군요. 이걸 제대로 봤어야 되는데 정말 아쉽습니다.